항산화 식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자, 항산화라는 게 뭐죠? 항산화라는 거는 산화를 막는다는 뜻이죠. 산화라는 건 이제 산소랑 반응을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산소들이 체내에서 물질 대사 과정에 사용이 되면서 활성산소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세포의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산소에 의한 활성을 좀 막는다는 개념에서 항산화라는 이런 개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활성산소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몸에 이제 산소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달을 받으면서 중간중간 생기는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단 산소가 전달 하나를 받으면은 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는 게 되고요. 여기 전달 하나 더 받으면은 과산화수소가 되고 여기 전달 하나 더 받으면은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는 이제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런 활성산소들의 특징이 되게 불안정하고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산화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들에 좀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게 항산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활성산소가 그러면 무조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적정 농도로 유지될 때는요, 세포 신호를 전달하든지 이제 세포 내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을 유도하는 이런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이게 농도가 좀 너무 많아서 과도하게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될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산화 스트레스라는 걸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세포 내에서 뭐 DNA나 뭐 세포막에 있는 뭐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을 좀 산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세포가 사멸이나 괴사가 되는 이런 것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활성산소가 몸에 많아지면 체내에 염증 인자들이 증가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중요한 게 활성산소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체내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체내 세포나 조직들이 손상이 되고 좀 만성적으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뭐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좀 심하게는 암이나 뭐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런 뭐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이제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체내에서 좀 적절한 농도로 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체내 활성산소가 그럼 어떨 때 이제 과다하게 생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체내에 일단 산소가 들어와서 혈액을 통해서 세포를 이동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렇게 물질 대사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는 활성산소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좀 많이 생성되면서 주변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은 유기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소화시키든지 이런 대사 과정이 훨씬 많이 일어나겠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또 몸을 지나치게 흡사시킬 경우에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강도로 운동할 때는 건강에 좋겠죠. 신진대사도 활성이 되고.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서 몸을 오히려 망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과음을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빛이나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는데 광노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햇볕을 많이 받으면은 피부가 노화가 진행된다. 이제 활성산소가 노화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많은 햇볕을 쬐는 것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좀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제 항산화 효소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런 일을 담당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는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글루타치온, 리덕타제 이런 효소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활성산소 발생 단계를 보시면은 산소가 이제 전달을 하나를 받으면은 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과산화수소로 바꿔주는 게 SOD라는 효소입니다. 이것도 활성산소이긴 한데 요거보다 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효소들에 의해서 물로 이제 변화에 의해서 배출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과산화수소를 물로 바꾸는 게 이제 카탈라제라는 효소인데
또 카탈라제라는 효소 외에도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건 이제 간에서 생성되는 그런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 글루타치온이 뭐 미백 주사라고 해가지고 정맥에 주사를 하면은 뭐 피부가 확 밝아지고 일시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효소 위에서 산화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과산화수소가 물로 이제 환원이 되면서 활성산소가 이제 제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산화된 거는 글루타치온 리덕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다시 글루타치온으로 변환이 되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항산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체내에서 돌아가고요. 그리고 체외에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비타민 계통, 비타민 A, C, D나 셀레늄, 요거는 무기질이고요.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런 건 이제 주로 식물에 들어있는 이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에서 우리 몸을 좀 이롭게 하는 그런 물질들을 말하는데, 식물에 들어있는 물질들이고요. 이런 물질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게 체내에서 이렇게 충분히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막 챙겨 먹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활성산소가 바닥에 생성됐을 때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활성산소를 다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의 독성이나 염증이나 이런 게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항산화 효소라는 것도 나이가 드는 거에 따라서 점점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0대에 비해서 40대 정도 되면은 한 반 정도로 활성화 효소가 지금 그 활성도가 떨어지고요. 60대가 되면은 한 90% 정도는 활성도가 떨어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특성이 이런 물질들이 비타민, 무기질, 이런 뭐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은 이제 식물이나 이제 채소, 과일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드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카로티노이드나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이거는 어떤 큰 범주에 있는 거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안토시아닌, 뭐 카테킨, 커큐민, 뭐 이런 것들, 라이코펜,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속하는 세부적인 것들인데, 대부분 뭐 그런 채소의 뭐 빨간 맛을 낸다든지 아니면 채소의 색깔, 빨갛고 뭐 노랗고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내는 색소의 일종이든지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이제 알려진 뭐 유명한 그런 항산화 식품들을 보면은 뭐 이제 알리신이나 셀레늄이 많은 마늘이나 이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당근,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블루베리,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뭐 브로콜리나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토마토,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뭐 검은콩, 이런 게 이제 항산화 능력이 높다고 해서 유명한 그런 식품들인데, 보시면 이제 색깔이 좀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을 좀 많이 섭취를 하고 싶다면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를 하시되 다양한 색깔로 골고루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항산화 물질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런 게 영양제 형태로 가공돼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비타민제도 많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물질들을 자체를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영양제 섭취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연구 결과 같은 거에 따르면은 뭐 이제 그렇게 암이나 이런 질병들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내지는 어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오히려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채소나 과일,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산화 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현대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가 바닥에 생성되는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활성산소를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활성산소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음식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그런 거 이외에도 이제 채소나 과일류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